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오늘 박민영 앵커를 대신해 이 자리를 채울 어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오늘 또 든든하게 함께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걱정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에서 올라가면서 우리가 휴일에 쉬어가는 게 참 야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다행히 간밤에도 이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다시 또 AI 반도체주들이 랠리를 나타내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좀 불어오는 것 같은데요. 미국장부터 정리하고 나서 국내에 대한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원샷 준비해 봤는데요. 위쪽에 표시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쉬어갔을 때, 그때 이제 금요일장에서 흐름이고요. 그 밑에가 우리가 쉬어갔을 때 월요일장에서의 흐름입니다. 연이틀 상승 랠리를 지속했던 뉴욕 증시입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변동성을 장중에 나타내기도 했었지만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줄곧 강한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우선은 금요일에 발표됐었던 비농업 고용 지표가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다. 골디락스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고용 같은 경우에 예상치를 살짝 이제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4월의 실업률은 살짝 높은 수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이러한 평가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나타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 하락으로 이어졌고 기술주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기술주들이 잘 가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중동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됐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한 5거래일 내내 내려가다가 다시 또 간밤에 휴전에 대한 불확실성 불거지면서 반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월요일에 나온 뉴스 좀 체크해 보면요. CME 패드와치 툴에 따르면 9월에 미국 연준 금리 인하 확률은 더 높아진 것으로 일단 추측이 되고 있고요. 특징주로는 애플과 암젠, 마이크론까지 좀 꼽아봤는데 애플이 실적도 괜찮았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요일장에서는 6%가량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버핏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지분을 어느 정도 매각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이야기 나오면서 우선은 소폭의 하락세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암젠 같은 경우에는 1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임상이 정말 순항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금요일장에서 크게 시세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월요일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시장이 전례 없이 강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히트맵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기술주들 올라가고 AI 랠리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금요일 마감 현황에서 딱 기술주 부분만 좀 잘라봤습니다. 대표적인 대형 기술주들 다 같이 올라갔고요. 월요일장에서 본다면 애플 정도만 이 중에서 홀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뉴스 때문이고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AI 관련한 브리핑 하면서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AI 랠리가 재개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연이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다시 $900 선 재돌파가 나왔고요. AMD나 슈퍼마이크론 컴퓨터 그리고 ASML,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모두 다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AI 쪽의 수혜주로 볼 수 있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이후에 실적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한때 시간외 거래에서 9%가량 약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어느 정도 낙폭을 좀 줄였지만 현재도 6% 이상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그러면 국내 증시 지난주 어땠는지 그 부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장의 분위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장의 분위기가 좋아서 지난 우리 금요일의 시장 분위기를 점검하는 게 한결 마음이 편한데요. 지난 금요일로 돌아가서 보시죠. 일단은 좀 아쉬웠습니다. 한 줄로만 평가를 해본다면 뒷심 부족, 전강 후 약의 패턴을 그리면서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시장 분위기는 결국 양시장 모두 다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뒷심이 좀 약했던 이유, 사실 금 본다면 미국의 FOMC를 소화한 이후에 꽤나 선방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일단 FOMC를 소화하는 움직임 안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 우려는 없었고 금리 인상 가능성도 일단은 일축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인하 기대감이 커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이번에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확인됐던 대로 고용 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거다라는 시장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날은 금요일 밤에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서 경계감이 짙은 모습 확인이 됐고요. 더불어서 2차 전지의 변동성 커지면서 에코프로의 실적을 확인하며 에코프로 그룹주가 일제히 내려가 밸류체인에 투심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라크 쪽에서 이스라엘 공격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그 때문에 좀 쉬었었던 유가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미국 빅테크 실적 영향으로 퀄컴, 애플, 기대치를 상회한 실적 발표로 상승 출발했던 시장 분위기는 길게 이어가지 못했고 하락 반전이 됐습니다. 순환매는 계속됐는데요. 기존에 특히 4월에 반도체, 화장품, 전력기기, 방산 이 움직임이 수급이 점점 옮겨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특히 지난 금요일에는 이 낙폭과대 순환매 이 움직임에 키워드 포커스가 좀 맞춰졌습니다. 오랫동안 쉬었던 IT 기판, 화학, 신재생, 엔터까지의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이 퀄컴 실적 그리고 애플 실적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금요일 오전에 투자뉴스 저도 애청자로서 꼭 챙겨보는 포인트였는데 이 부분이 연결고리로 짚어졌었죠. 보시면 애플 실적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사실 줄어들었죠. YOY로는 아쉬운 실적이었었지만 또 중국 쪽에서도 아직은 회복이 요원해 보이지만 시장의 낮아진 기대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내면서 이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과 함께 이제 AI에 등판하겠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오늘 지난 금요일 LG노텍과 BH 그리고 자화전자 다 같이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AI 연결고리에 자신감이 붙은 상황에서 네이버의 호실적까지 발표가 됐죠.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날 3% 바닥권에서 크게 갭상승으로 떠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 20만 원을 탈환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네이버의 이 호실적, 커머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부에 한해서 AI를 확장시키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AI 활용도에 대한 기대감, B2B에 대한 기대감, 자신감 붙었고요. 폴라리스 AI와 플리토, 한글과 컴퓨터, 포바이포, AI 관련 종목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최근 고점에서 크게 조정을 받았던 폴라리스 오피스도 3,200원대에서 크게 조정을 받고 다시금 2,700원까지 회복하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옆에 주가 함께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같이 올랐던 낙폭과대 순환매 속에서 어떤 키워드가 있었냐 보신다면 민감주도 들썩였습니다. 최근 화장품에서 이 화학 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를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 철강, 화학, 그리고 그 안에서 화학의 큰 틀에서 본다면 이 신재생까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신재생은 지난 목요일 장 마감 이후에 보면 이 신재생 관련 종목들이 미장에서 좋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도 낙폭 과대주로서 중국에 대한 키워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철강 수요 회복 기대감은 철강주에도 투심을 자극할 만한 요인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실적 회복과 관련된 코멘트는 증권가 리포트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어서 과연 추세 연속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 개별적으로 세아베스텔 지주가 이날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가이던스도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하면서 5% 상승하는 모습 섹터 안에서 독보적이었습니다. 비철금속도 보실까요?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이날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중 관세 갈등이 부각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 쪽에서 칼을 뽑아들고 계속해서 관세와 관련된 내용들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덤핑 여부와 관련된 조사를 길게 이어가는 모습 관찰이 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온 거고요. 우리 쪽으로는 이 알루미늄 관련해서 0에서 한 2.4%가량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33% 시장에서 우려를 했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낮은 그러니까 고율 관세는 피했다라는 측면에서 웃을 수 있었고요. 특히 개별적으로 알맥 같은 경우에는 무관세 혐의를 무혐의 판정을 받으면서 제로로 그러니까 0%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거다. 24%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4%에서 300%의 관세 폭탄을 맞게 됐는데 이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투심이 형성이 됐습니다. 게다가 4월 29일 기억을 하실 텐데요. 투자뉴스 7에서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구리였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알루미늄 주목하자라는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은 연속성이 있을지 같이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밸류업이 지난 5월 첫날 좀 실망감이 컸었죠. 그래서 단기간 한 이틀 동안 크게 빠졌었는데요. 금요일장에서는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한되긴 했죠. 바로 은행주에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KB금융이 1.94% 역배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1.7%로 사흘 만에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은행주들은 다 같이 이틀, 사흘 만에 음봉을 딛고 양봉으로 전환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의 수급도 유의미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밸류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대 기아차로는 마이너스권역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밸류업 안에서도 엇갈린 차별화된 시세를 보여줬다는 점은 오늘 어떻게 해석이 필요한가 잠시 후에 여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짚어드릴 거고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내렸습니다. 여기에 수혜를 보는 종목들은 올랐죠. 석유 도소매 쪽인데요. 이 흥구석유, 한국석유 오전부터 튀어오르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상승세 유지가 됐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리겠지만 주말 사이에 좀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와서 이 부분도 봐야 되겠고요. 2차 전지는 에코프로 적자 전환, 그리고 반도체가 종목 안에서 좀 다르게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마이크로 투나노 같은 이 프로브카드,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실적과 함께 분할 이슈 소화했습니다. 피롭틱스, YC캠 같은 올라갔었던 유리 기판도 IT 정통 기판이 움직이니까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2차 세미나 결과에 많은 투자자들이 좀 실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증권가에서도 꾸준히 코멘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아직 실망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코멘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노당근, 노채찍으로 기대감에 부합하는 내용들은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아주 길게 봤을 때 일본의 벤치마크를 삼아서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재평가받을 종목 들은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특히나 키움증권에서도 PBR, ROE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은행주 주목하자는 코멘트 나왔고요. DB금융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9월에 이제 밸류업 지수 개발이 되면서 12월에는 상품이 나옵니다. 따라서 수급 기대감 장기간으로 봤을 때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금융, 자동차, 지주사 계속 간다. 지금 2차 세미나가 나오고 나서 많이 흔들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담을 수는 없고 앞으로는 종목 슬림화, 압축 전략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금융주 안에서는 함께 앞서 보여드렸죠.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를 반영하는 모습 전해졌고요. 자동차는 빠졌습니다. 현대 기아는 특히나 이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점에 한해서 이 수급 변화가 있을지는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모비스는 보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주사격으로 본다면 지난 금요일에는 크게 움직임은 없었다는 점도 조금은 아쉬운데 이 움직임을 기회 삼아 봐야 될지 말씀드린 대로 잠시 여쭤볼 거고요. KCC도 지금 기지주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영업이익 1,069억 원, 컨센 대비 40%를 상회하면서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실리콘 쪽에 서프라이즈, 호실적의 키가 됐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보시다시피 장대 양봉으로 지난 3월에 기대감 넘쳤던 구간이 29만 4천 원인데 이날 금요일장 마감이 28만 500원으로 거의 다 만회를 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PBR은 0.4배로 절대적 저평가. 이렇게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에 한해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망감도 딛고 올라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형성됐습니다. 2차 전지 지난 금요일에 많이 흔들렸는데요. 이 에코프로 그룹주가 유독 많이 흔들리면서 밸류체인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나 지난 4월까지 본다면 삼성 SDI가 나름 하드캐리하면서 반등을 이어줬는데 양극재 쪽으로 여전히 전기차 캐즘의 한판은 이겨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 에코프로 BM이 영업이익 67억 원으로 보시다시피 영업이익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긴 한데요. 전년 대비 내렸습니다. 93% 감소고요. 이 QOQ로 본다면 그러니까 분기 대비로 본다면 흑자 전환이긴 합니다. 그런데 괄호치고 보시면 재고자산 평가 환입금 456억 원 들어와서 이익으로 찍혔다라는 부분 보셔야겠고요. 사실상 이 부분을 배제한다면 적자나 다름없다라는 증권가의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영업손실 130억 원, 에코프로도 29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환경 쪽으로 이익이 73억 원, 그래도 선방했다는 움직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컨퍼런스 콜 내용에서 주목해 보셔야 될 포인트들을 쭉 꼽아봤습니다. 중요한 건 앞서 보신 대로 영업이익 67억 원 나온 에코프로 BM이 이 환입금 제외한다면 적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분기에 한
70억 원 적자 나올 거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 전방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 수익성 개선 제한적으로 나타날 거다. QOQ로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라는 내용이 컨콜에서 나왔고요. 하반기 전방 전기차 시장 수요 반등 예상이 된다. 아주 먼 미래로 아직 시장은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코스피 이전 상장 구체적 일정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 글로벌 합병 추진한 다음에 이어서 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 이 계획도 일정 차질 없이 진행할 거다라는 내용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 가족사 컨퍼런스 콜에서 그러면 BM, 양극재 쪽으로 캐펙스가 줄어드나?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였었는데요. 캐펙스 계획 1조 5천억 원, 이 규모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다행이죠. 다만 그 속도는 조금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헝가리 양극재 공장에 이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일정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다. 컨퍼런스 콜에서 멘트가 나왔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속도 조절은 좀 있을 거다라는 부분 보셔야겠고요. 하나증권에서 에코프로 BM 오늘 오전에 실적 내놨고 여기에 대한 리뷰 리포트였습니다. TP나 이 투자 의견은 내놓지 않은 가운데 코멘트를 달았고요. 2분기까지 적자 예상되고 하반기에나 실적 회복을 할 텐데 그를 앞두고 단기 트레이딩만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 많이 내려가 있죠. 거의 22만 원대인데 시총으로 본다면 22조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로는 한 5년 정도를 당겨와서 봤을 때 시총 한 33조 정도면 밸류에이션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총 한 20조 원에서 30조 원 이 사이의 트레이딩 정도만 유효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기차는 계속해서 안 좋은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하반기에나 수요가 조금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와중에 업데이트되는 뉴스들은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쉬는 동안에 나온 내용이고요. 미국 재무부 에너지부에서 IRA 보조금과 FEOC 외국 우려 기업, 외국 우려 지정 기업이죠. 이와 관련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작년 3월에 첫 발표가 있었고 12월에 FEOC 관련해서 이 가이던스가 잠정적으로 나왔고요. 이번에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예된 내용들이 많아서 26년 말까지 이 최종 가이던스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중국 기업들 흑연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기업의 흑연을 쓴 전기차도 미국에서 보조금 주겠다. $7,500의 보조금 받을 수 있다. 이게 2026년 말까지 유효하다라는 내용이 확정이 됐습니다. 흑연은 지금 핵심 광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추적을 하기가 좀 불가능하다라고 분류가 되면서 이번에 보조금을 받게 된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쪽에서도 그렇고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 꾸준히 좀 계속 컴플레인을 걸었던 부분입니다. 흑연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양극재 핵심 광물, 핵심 소재인데 65%를 중국에서 조달받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걸 못 쓴다 한다면 공급망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거든요. 따라서 우리 쪽에서도 받아들여달라 했는데 이 부분은 다행히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실리콘 음극재, 그러니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이 차세대 음극재죠. 이와 관련해서 빠르게 좀 개발에 들어가 있었던 종목들은 속도 조절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주전자재료죠.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눈여겨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IRA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이 받아들여졌다는 측면에서는 투심을 긍정적으로 자극할 만한 뉴스이다라는 부분은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AMPC 미국에서 받는 보조금 관련해서 6,768억 원 전량을 매각한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분기에 에너지 솔루션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1,500억 원 넘는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중에 미국에서 받는 AMPC 보조금이 1,800억 원을 넘어갑니다. 그럼 보조금을 뺀다면 사실상 적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다급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이 AMPC를 그러면 어떻게 받는가? 법인세 낼 때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현금, 그리고 세 번째는 유동화시켜서 서로 사고 파는 양도가 가능해지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그 AMPC 관련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두 번째 방법인 현금으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유동화를 빨리 해야 되는구나, 현금이 없구나라는 측면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까지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고 수요가 빠르게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내용이 지배적인 가운데 지금 투자에 관련
관련된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당장 바로 이 현금화 진행한다는 부분 좋지 못한 뉴스고요. 지금 SK온도 3,300억 원 적자인데 AMPC 관련해서 유동화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할지 여부 잠시 후에 또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연결고리로 체크할 수 있는 뉴스들을 쭉 정리해 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금요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습니다. 이라크 쪽에서 이스라엘 공습 소식,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앞서서 새벽에도 전해드렸다시피 지금 하마스 쪽에서는 이스라엘과의 휴전안을 우린 수용하겠다라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속보도 많이 쏟아졌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를 거부하면서 다시 한번 중동 불안의 불씨가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는데 반등을 주고 있고요. 금요일 날 올랐던 이 석유 도소매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자극할 이슈가 있습니다. 베어드 쪽에서는 마이크론에 대해서 TP를 150달러로 기존 115달러에서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4% 올라가기도 했고요. 엔비디아 다 같이 좋았던 빅테크 안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이저셀 최근 이 마이크론 쪽으로도 LC본더 납품하고 있어서 주목 많이 받고 있죠. 같이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쉬고 있는 동안에 황금 연휴 엿새 동안 인천공항 많이들 가셨을 겁니다. 112만 명 이용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중국인들도 많이 3억 명 정도 우리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올랐던 마녀공장 그리고 본느 포함해서 이 면세라든지 의료기기 다 같이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미중 갈등이 조선까지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 시간에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덤핑 관세 관련해서 계속 조사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무역 301조 조선까지 지금 조사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 무역 제재 추진이 한국과 일본, 조선사에게는 수혜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증권사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과 관련해서 잠시 후에 수정 앵커가 자세히 짚어드리겠지만 여전히 실적을 보셔야겠습니다. 이벤트가 많지 않은 가운데 증권가에서 이번에 나온 리뷰 리포트에 대해서 TP를 올려잡은 롯데웰푸드 그리고 현대코퍼레이션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한호시스템은 개별적으로 M&A 이슈가 있죠. 이제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에 안기게 됐습니다. 수익성 기대감 작용하고 있는 구간 업사이드 20%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한국타이어 쪽에서는 시너지 크기가 불분명하고 앞으로 주주 환원할 만한 재원이 없다라는 측면에서도 이 TP와 투자 의견 모두 다 하향 조정했다는 점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장 시장과 함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슈 섹터는 어느 부분을 짚어주시나요? 네, 앞서 미국 증시 브리핑에서도 그랬고 사실 말씀해 주신 거에서도 오늘은 AI 쪽 한 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워낙에 여러 번 다뤘던 쪽이거든요. 오늘도 자세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역시 브리핑 원조 맛집인 투자뉴스 7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 맛에 브리핑한다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5월 2일 목요일에 제가 AI 지각생인 애플이 5월에는 역전의 뭔가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브리핑을 했었고요. 그리고 5월 3일 금요일에 민영 앵커가 애플 관련해서 또 한 번 실적 부분 짚어주시면서 관련주들 다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시세가 금요일에 강하게 났었는데요. 역시 사과는 빨갛습니다. 애플 관련주들 IT 부품, 뭐 아이패드, 아이폰 관련한 쪽이 다 같이 금요일에 좋은 시세가 났는데요. BH가 17% 넘게 올라갔고 하이비전 시스템 8% 이상 올랐습니다. 애플페이나 애플카 테마주로 꼽히는 성호전자 이런 종목도 올랐고요. 태성 같은 종목도 7% 정도 강세에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LG 이노텍이 좀 대표적인 뭐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 정말 주가가 많이 내렸었거든요. 최근에 4월 19일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나서 그때 이후에 거의 기적의 9연속 양봉을 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30%나 주가는 올라왔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애플 관련한 IT 부품 쪽이 정말 잘 갔던 이유는 정말로 진짜로 큰 거 오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각으로 5월 2일에 퀄컴의 주가가 거의 10%가량 급등했었잖아요. 실적도 가이던스도 뭐 기대 이상이었고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국내에서 금요일장에 부각이 됐습니다. 팀쿡 CEO도 이번에 애플 실적 발표하면서 정말 몇 주 안에 큰 거 온다라는 얘기했죠. 큰 계획이라고 하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5월 7일에 처음으로 AI 칩이 탑재가
차세대가 되는 아이패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이패드 프로 7 공개될 예정이고 6월 10일에 있을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도 뭔가 새로운 AI 소프트웨어를 공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1월에 나올 갤럭시와 한 번 더 이제 맞붙을 수 있다라는 우리가 그 시기도 점쳐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드렸었고요. 우선은 아이폰 16 쪽에도 이 새로운 AI 소프트웨어 접목하기 위해서 오픈 AI와의 연합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 언론 측에 따르면 애플은 작년 8월에 폭스콘의 자회사 쪽에 베트남산 AI 서버 독점 공급 계약을 발주했다고 하고요. 이번 3월에 나왔던 기사에 따르면 지금 폭스콘은 애플의 AI 서버 출하에서 테스트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애플에게 있어서는 AI가 뭔가 도약의 날개를 달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앞서 버핀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연례 주주총회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AI의 힘은 거의 핵무기급이다라는 건데 핵무기를 우리가 요술램프의 지니에 좀 비유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잘 활용을 한다면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부정적인 쪽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특히 AI 활용한 사기 같은 이게 또 역대급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양날의 검이다. 다시 우리가 램프의 요정 지니를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힘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금요일장에서는 6% 올랐었는데 간밤에는 1% 가까이 떨어졌었거든요. 뭐 특별한 이슈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버핏이 가지고 있는 애플 주식의 약 13%를 매도했는데 2개 분기 연속으로 애플의 주식을 처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애플에 대한 이제 투자 포인트 매력을 더 이상 못 느끼는 건가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세금을 줄이려고 한 것이고 정말 뭐 예상치 못한 사고가 없는 한 애플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대 투자처다라는 부분 한 번 더 애플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또 AI인 것 같습니다. 앞서 미국장 정리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AI 랠리가 다시 시작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세가 좀 주춤했었던 AI 소프트웨어 쪽이 금요일장에서 정말 강한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폴라리스 AI가 18% 가까이 올라갔고 한글과 컴퓨터, 플리토 등등의 종목들까지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SP소프트는 시간외 거래에서 3%가 넘는 추가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네이버가 지난주에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죠. 거기다가 올해 목표는 모든 사업에 AI를 확대 적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이번 실적에는 아무래도 생성 AI 솔루션인 하이퍼클로버 X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됐다라는 부분에서도 AI의 힘을 한 번 더 우리가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플리토는 개별적인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AI 관련주들이 다 올라가면서 의료 AI 쪽도 한 번 더 시세가 나왔습니다. 드림 CIS부터 해서 루니까지 모두 다 올라가는 하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보기입니다. 더보기 어떤 거 좀 준비해볼까 하다가 결국에는 AI에서 AI로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판 쪽입니다. 상상인증권에서 산업분석 리포트가 나왔는데 2024년에 기판 업체들은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더라고요. 투자 의견은 그에 따라서 신규로 비중 확대 제시했습니다. 지금 DDR5의 침투율이 DDR4를 넘어선 상황이니만큼 제품 믹스 개선이 예상되고 있고 이 기판 쪽에서도 AI 가속기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이런 쪽으로 매출이 크게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잉 투자나 수요 부진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밀렸었는데 그러한 우려들이 반영된 현재 상황이니만큼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I의 노출도가 낮은 쪽은 저평가 구간이고 높은 쪽은 리레이팅이 가능하다, 재평가 가능하다라는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보고 있을까요? 총 4가지 종목에 대해서 새롭게 커버리지 게시하는 그런 리포트였는데요. 이수페타시스 정말 주가 많이 올랐죠. 유일하게 독보적인 흐름을 기판주 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32% 올해 들어서 올랐습니다. 여전히 탑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반기에는 800기가비트 네트워크 양산 시장 예상된다라는 부분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고 대덕전자 앞서 실적에 대한 우려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덕전자나 해성DS, 코리아서킷 이런 쪽은 올해 들어서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한 번 더 우리가 볼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그 부분까지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인 만큼 또 이번 주에 일정도 간단하게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번 주 이렇게 쭉 놓고 보면 AI 관련한 컨퍼런스부터 행사, 뭐 실적 발표 여러 가지 이슈들 많더라고요. 그 부분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7일 화요일, 오늘이네요. 애플의 신형 아이패드 출시 이 부분 중요해 보이고요. 디즈니 실적 발표 있을 예정이고 또 9일에는 카카오 실적 발표 있고 AI 관련한 행사들 좀 있습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5월에 계속해서 AI 관련된 이벤트들 있으니까요. 일정 부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브리핑 통해서 살펴봤던 내용들 전문가와 함께 질문 통해서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개장 전에 주목해야 되는 이슈들 길건우 FR자산관리 대표와 함께 짚어보고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연휴를 잘 보내고 우리가 국내 증시에 대한 우려도 살짝 안고 있었는데 그래도 미증시가 연이틀 상승해 주다 보니까 오늘 기대감도 큰 상황입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부터 먼저 챙겨가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지난주에는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2700선 아래에서 마감이 됐어요. 하지만 5월에 생각보다 많은 증권가에서 2800선에 대한 기대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이 AI 랠리가 우리 증시에도 훈풍으로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다시 2700선을 찾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일 것 같은데요.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크게 보면 5월에 증시를 끌어올리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AI 관련된 게 여전히 탄력을 받아서 네. 갈 거냐 이거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밸류업에 대한 2일 날 네. 이제 2차 세미나가 나왔었는데 좀 실망 매물이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냐? 이 두 가지가 아마 5월의 지수의 결정적인 뭐 두 가지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첫 번째 AI 관련된 걸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앵커님이 열심히 애플에 대해서 네. 또 기대감 열심히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뭐 팀쿡 CEO가 대놓고 이렇게 자신감을 보인 적이 사실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에 따르면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AI 관련된 것들은 우리나라 증시에도 어찌됐건 5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밸류업 관련된 것들을 이제 보면 되는데, 밸류업 관련해서 본다라고는 사실은 2일 날 어느 정도 이제 2차 세미나에서 나왔던 얘기가 자율에 맡긴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실망 매물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빠르면 5월 말쯤에 지금 예상되는 게 거래소 홈페이지 구축하고 자율 공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가 아예 나왔거든요. 뭐 그렇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 보여요.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뭐 5월 중에 가이드라인 아예 제시한다라고 하고 해설서 제정안도 보여준다라고 하다 보니까 저는 좋은 영향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상단을 2,800, 2,850까지 제시한 데도 있는데 한 2,800 근접하는 수치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 내놓은 어떻게 보면 파격 전망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우리 충분히 그 부분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I의 랠리뿐만 아니라 지금 뭐 밸류업 관련된 쪽도 중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금융주들은 좀 올라가고 자동차 쪽은 내려가 면서 밸류업 관련주 내에서도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주가 반등에 성공한 이유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여러 가지 수급적인 요인 이런 걸까요? 메인은 이건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가 밸류업에 기대하는 게 뭘까요? 배당. 네. 네, 아니면 자사주, 주주 매각. 환원. 네, 네. 뭐 결론은 이제 주주 환원인데, 주주 환원이 잘 되려면 결론은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결론은 순이익이 많아야지 그걸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자동차, 금융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전하게 그래도 조금 뭐 이익을 나눠줄 수 있는 게 금융주다라는 게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하반기? 빠르면 이제 뭐 3, 4분기 정도 될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ETF
또 출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조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 쪽에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뭔가 이제 기업들이 슈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ETF였거든요. 근데 ETF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게 다 고배당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고배당주에 들어가는 게 네. 금융, 네, 은행, 보험, 증권. 네,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가장 많이 남아있는 섹터가 금융이지 않나.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ETF가 나오더라도 뭐 자동차나 다른 애들도 사실은 지주사도 마찬가지고 주주환원을 늘린다라고 해도 사실 급격하게 늘리는 거는 분명히 시차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금융주들 위주로 조금 저는 섹터가 좁혀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금융주들은 꾸준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부터 자동차, 지주사까지 모두 다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주로 거론이 됐고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확실히 제일 핵심인 주주환원, 뭐 배당 이런 쪽에 있어서는 금융주 쪽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좀 더 많이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시세가 좋았어요. 뭐 엔비디아 비롯해서 AMD 등등 특히나 뭐 AI 반도체로 우리가 또 좁혀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국내 반도체 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메인은 이거죠. 뭐 SK 하이닉스 또 다시 잘 갈 거냐, 네. 아니면 삼성전자 잘 갈 거냐 이건데 최근 들어서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소부장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재부에서도 이런 발언을 했어요. 반도체를 집중 육성을 하려면 대기업보다는 소부장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저는 AI 훈풍이 이제는 소부장이 조금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사실은 이제 투자를 하냐 마느냐에 따라서 소부장은 조금 좌지우지 실적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신규 팹에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소부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실적이 언제쯤 나올 거냐를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빠르면 뭐 2분기, 3분기부터는 신규 장비에 대한 수주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 그 다음 따라가는 건 또 소재거든요. 그래서 소부장 내에서도 순서를 어떻게 네. 구분을 할 거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소부장 안에서도 소재를 좀 먼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소재 안에서도 많은 종목 중에 혹시 어떤 거 좀 좋게 보시나요? 저는 우선 1번은 장비고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장비주가 조금 더 수주에 대한 장비, 기대감은 높은 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쪽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원익 네. 그룹 자체가 네. 사실은 소재 부품 장비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전하게 라인업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헷갈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먼저 튈까라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운도 조금 맞아야 되고, 하지만 어느 정도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수주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키 맞추기는 분명히 다 가거든요. 그래서 뭐 특정 기업보다는 뭐 그냥 골고루 하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처음에는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뭐 2분기에 신규 수주 소식들 이런 부분 체크하면서 기업들 골라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AI 쪽입니다. 앞서 체크해봤듯이 뭐 AI 관련해서 이번 주에 당장 뭐 오늘입니다. 애플의 네. 신제품 발표와 함께 또 기대감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애플의 혁신. 그동안 참 여러 가지 쪽에서 우리 볼 수 있었잖아요. 워치부터 뭐 애플카는 결국 나오진 않았지만 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AI에서도 이런 면모가 좀 돋보일까요? 사실 반반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애플이 기존에 애플카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생성형 AI 쪽은 너무 늦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이건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뭔가가 이번에 나올까 말까는 정말 반반이라고 얘기하는 게 기대 반, 실망 반입니다. 왜냐면 이걸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아이패드 1번. 그래, 아이패드가 OLED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뭐 신제품 라인업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거의 한 18개월 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체 주기랑도 어느 정도 이제 겹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 먼저 가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음 달이죠. AI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라인업이 갖춰지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다음 달 정도에 나온다라고 하니까 5월 달 내는 사실은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까지 들고 계시지는 마시고 네. 이번 달까지 뉴스 나오기 전까지만 보유하는 전략 한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뉴스 나오면 세론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뉴스 나오기 전까지 좀 갖고 있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픽으로 가지고 오신 게 마침 OLED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뭐 따로 떼서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 애플에서 결국에 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게 아이패드 11인치, 13인치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제작을 하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향도 있고요. 결국에 최근에 선익 시스템, 아바코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어떤 거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디스플레이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최근에 선익이 조금 많이 오르긴 네. 했어요. 이제 BOE 쪽에서 이제 장비를 수주한 기대감, 수주 소식 때문에 조금 많이 올랐었는데 그에 비해서 LGD는 항상 자금을 허덕인다라는 얘기가 맞아요. 나오다 보니까 네.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주가가 제일 못 갔거든요. 네, 어느 정도 저는 이번에 그 아이패드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좀 잘 갈 것 같아요. 이유인즉슨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게 65% 정도가 LGD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저는 어느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가을쯤에 16 나옵니다. 아이폰. 네, 근데 맞아요. 여기에 네.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 또 LGD 또 수주한 거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일반형이야 삼성전자가 대부분 다 가져갔기 때문에 BOE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앞서고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아마 2분기, 3분기 실적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1번은 LGD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소부장이 못 가는 거다라는 건 아닙니다. 장비 관련 것들은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BOE나 나머지 중국, 그다음에 LGD에 대한 수주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선익이랑 아바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D가 8.6세대 사실은 가장 선제 투자를 제일 빨리 했죠. 네. 근데 이게 전공정 투자였거든요. 그러면 후공정이 일반적으로 전공정 수주 이슈 나오고 나서 1년 정도 지나면 수주 이슈가 또 나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AP 시스템이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2분기, 3분기 넘어가면서 추가 수주 소식 들릴 수 있으니까 장비 관련된 기업들도 LG향, 중국향, 삼성향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LED 안에서도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대장주인 LG 디스플레이 정말 많이 눌려 있었지만 애플 향으로 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 있을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BOE 향으로 선익 시스템, 아바코 같은 종목도 주목할 포인트 있어 보이고, 삼성 디스플레이 향으로 해서 AP 시스템, 힘스 등등의 종목들까지 체크해보자. 오늘의 픽까지 저희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길건우 FR 자산관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